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2025년 상반기는 상당히 면접 준비도 빠릅니다. 원서 접수를 2월부터 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일이 작년 상반기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더 빠르다. 하지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면접시험일이 끝나는 그날까지 보면 대략 한 달가량의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에 늦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준비를 할 시간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면접일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BI 면접, SI 상황 면접, GD 토론 면접 각각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 시간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방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이론은 상당히 짧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모두 실전으로 연습을 해라. 이렇게 꼭 저는 강조를 매번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인성 검사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기 전에 인성 검사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첫 면접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 면접 준비를 하겠다라고 빨리 해치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200개 항목의 인성 검사 질문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적합 주의 항목들이 실제 존재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애매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혼자 일하는 게 좋지만 함께 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계획하는 거를 상당히 버거워하는데 계획을 항상 많이 한다 이런 형태로 캐릭터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설정하되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상황백서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결론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면접 평종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나는 문제가 없다, 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고 기억을 잘 해두셔야 나중에 토론 면접과 상황 면접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BI 면접까지 내가 설정한 인성 검사에서의 성향 이런 캐릭터가 쭉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대충 하거나 한 다음에 내가 뭐를 체크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토론과 상황 면접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직 면접 준비 기간 충분합니다. 나를 왜 건보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출을 하셨던 이 경험 경력 기술서와 자소서 내용을 한번 점검도 하시고 나의 이력 안에서 이 면접에서 무엇을 내가 얘기를 해야 할지 이런 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력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직무 내의 전문성, 강점 이런 점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문성을 직무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평가 요소인 전문성 및 응용 능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들은 이번 면접 대비 백서에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건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고 암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전에 쌓았던 이력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어떤 사업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전에 내가 참여를 했던 사업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형태로 내가 해보고자 하는 그 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여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느 부서에 가고자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공단에서 나를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나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과정이 초반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왔던 여러 질문들을 BI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업무 적합성과 직무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항목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전부터도 많이 강조를 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업무 적합도, 직무 이해도 이런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나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례는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조직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갈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지 가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 항목 평가 요소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상황 백서 안에 각각 100가지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BI 스크립트를 쭉 정리를 해서 안에 담아두었으니까요. 쭉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이력에 대한 정리 이런 과정 없이 기출 질문만 엄청나게 모아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를 모두 스크립트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형태를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출에 나를 끼워 맞춰서 모든 답변을 준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메인 경험을 설정해 두고 모든 질문마다 나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연습을 할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BEI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불과 3개 정도 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는 그런 꼬리 질문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짧은 면접 같은 경우는 2개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력사항이나 자소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또 2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남은 질문은 불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나는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BEI 면접은 나의 활용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준비 사항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거는 처음입니다. 마지막에 놓고 보면 여러분 면접 진행 방식의 이런 흐름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맨 처음 토론 면접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방을 이동해서 상황 면접을 보고 BEI 면접을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진행 순서대로 여러분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토론 면접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을 이동한 다음에 상황 면접이라는 부분을 잘 봐야만 BEI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합격을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BEI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면접 준비라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론 면접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임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불합격하는 면접 토론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영상을 공개를 해뒀습니다. 논점을 벗어나는 지원자,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열 형태로 의견만 제시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긴 해야 할 겁니다. 짧습니다. 이제는 2025년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고요. 면접자 분들의 실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이런 불합격자들의 특징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론의 질적인 우위를 점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이 토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토론 주제이긴 한데요. 자료가 약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일단 생략하고 한 개만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돕겠느냐 이런 주제가 놓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왜 이 대상자가 어려울까? 힘들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원인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좋은 방안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토론을 본다고 하는 부분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큼 다른 토론자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토론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텐데 이거는 너무 복불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최악을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 토론에서 전혀 토론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이 실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토론 스킬이나 토론하는 이 말은 각각의 능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어떤 게 있느냐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면 홍보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고 팀 결론으로 도출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할수록 토론에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토론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준비가 안 된 면접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토론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기출된 토론마다 어떤 문제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토론 주제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방안을 전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 백서를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론 파트에 어떤 내용을 실제 전개를 하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각 기출마다 쭉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절대 이 주제에 대한 논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모두 체크를 하고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5명이 토론 한 조일 텐데요. 그 중에서 2.5배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보훈 전형과 장애 전형, 사회 형평 전형 분들은 5명 중에 1등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토론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 기출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한 4가지로 나뉩니다. 빈도가 가장 많은 건 공단 사업과 제도가 많고요. 보건 이슈, 의료, 복지, 건강 증진, 기타 행정 담당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능력도 보기 위한 토론 주제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팀 결론을 도출하는 이 연습을 스스로 먼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각종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다른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제는 예상된 범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많은 토론 연습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실제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께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토론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팀 결론으로 도출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팀 단위의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 도출 과정에서 내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점수가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고려를 하시려면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불과 이 1, 2년 정도만 해도 토론 내용 정리만 잘 해도 합격했다. 또 나는 발언권을 2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여전히 면접을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사회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 30분 안에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출 주제마다 내가 할 얘기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잘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의 흐름을 주도했던 역할자는 합격 확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마다 실무자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끌어 나가는 그 사회자는 합격 확률이 더 높았고요. 그러한 조에 속해 있었던 팀원들도 견해를 이야기하고 함께 취합하는 과정으로 결론까지 잘 흘러갔다면 토론 점수부터 좋은 점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전원 합격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올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 탈락하는 조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 이런 올킬조의 이야기를 전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를 기대하는 면접관에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만 하는 방식으로 나열해서 끝나는 그런 형태로 팀 결론이 난 그러한 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토론의 질을 상당히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해주셔야 지금의 건보 면접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점 맞는 행위, 불합격하는 행동 이런 수준에 대한 것만 하지 않는다고 합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각각 주제마다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 결론을 낼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근거를 마련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는 개인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겉도는 토론자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빌런 이런 토론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끌어가는 연습을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백서에도 한 10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주제 이탈, 홍보만 강조하는 사람, 마무리를 시급하게 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이런 형태로 쭉쭉 있으니까 토론 백서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빌런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책상에 A4지 반장 정도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 A4지 안에 질문은 4차례가 되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5명이 한 명 한 명씩 뒤집고 발표를 하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3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분 동안 들어주는 방이 많고요. 그래서 한 명당 4분씩 총 20분이라는 시간을 타이머를 재면서 똑같이 한 명당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2분 동안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짧게 대답하고 면접관과 꼬리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는 이런 형태도 좋지만 어떠한 꼬리 질문이 많았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꼬리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2분 안에 발표를 잘 구성하면 여러분 상황 면접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2분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 면접을 잘 보고 상황 면접까지 잘 보면 합격할 확률은 거의 8, 9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감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공단에 6개월 차의 신입사원이 주어질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딜레마 상황에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근무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상사, 선임
가장 많고요. 동료, 후임, 민원인, 협력업체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실제 민원은 의외로 비율은 낮습니다. 언제든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혼합 형태 상사와 민원이 엮여 있거나 상사와 협력업체가 또 엮여 있거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딜레마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설득이라는 거를 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거를 막아야 하는 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2분 동안 발표를 해야 하는데 2분은커녕 30초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답을 해야 하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세워서 내가 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이런 형태로 구조를 잡아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점수를 받고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이 왜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거를 고려했는지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변화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러한 유사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면접관들에게 많이 받는 꼬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최대한 2분 안에 채워서 답을 구조화하여 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이런 평가 요소를 알고 준비를 하셔서 실전에 가서도 그대로 하고 오시는 그러한 면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꼬리 질문 유형들이 있다. 이 꼬리 질문은 역으로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발표나 답변 안에 넣어 두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꼬리 질문이 굳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상황 면접이 뭐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평가 의도와 어떤 가치관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가치관 전달 포인트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형태로 스크립트화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실제 상황 백서에 각각 담아두었습니다. 직전 면접을 기준으로 각각 하나씩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풀 스크립트도 실제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다. 그리고 실제 다 올 기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황 면접 질문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꼭 상황 백서 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다 연습을 해 나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최소 합격자 분들은 100개 이상의 가정 상황의 답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간다. 이 상황 질문이 어떤 평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제시를 해야 하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해야 한다. 조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면접 백서를 꼭 참고를 하시면 더 답변 퀄리티는 좋아질 겁니다. 이 백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여러분이 좋은 답변을 하시면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알고 많은 연습을 해 나가시는 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2025년 상반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대면으로 그룹 과정과 1대1 또 온라인으로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볼 겁니다. 각각 대면 컨설팅과 온라인 스터디 과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댓글로 신청하시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모두 참여를 하시고요. 많은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저와 인연이 한 번이라도 맺어진 분들 그분들은 합격할 때까지 함께 연습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올해도 많은 건보 현직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